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저리거나 손이 뻣뻣해서 컵을 들기도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손바닥이 얼얼한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 주물러야만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자다가 잘못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메디슨,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한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질환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한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아침에 손 저림이나 뻣뻣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자가 관리 능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양치질이나 식사 준비가 힘들어지는 경우, 또는 컵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존스 홉킨스 메디슨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특히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가락 끝이 저리고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밤사이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신경이 눌려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지, 검지, 중지 쪽에 저림이 집중된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감각 이상을 경험하며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심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면서 동시에 발끝도 저리거나 평소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밤사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끝까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얼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항구울제 등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쳐
손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헬스라인에서는 약 복용 후 손저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약물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 자세가 잘못되어 손목이나 팔이 눌리는 경우 또는 베개 높이가 맞지 않아 혈액순환이 방해받는 경우에도 아침에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시적이고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금방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저림이나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자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넘기지 말고 증상의 양상과 동반되는 다른 신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마디가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손목을 꺾을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손저림이나 뻣뻣함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저림이 손가락 전체에 나타나는지, 특정 손가락에 집중되는지, 또는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린지 등 증상의 분포를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손가락 마디에 붓기, 열감, 통증, 발적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복용을 시작한 약물이 있는지 또는 기존 약물의 용량이 변경됐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자세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을 곧게 펴고 자거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베개 높이도 조절해 목과 어깨의 긴장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저림이나 뻣뻣함이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둘째, 손가락 마디가 붓고 열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셋째, 손저림과 함께 근력이 떨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 넷째,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고 갈증,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수근관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병증,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신경전도 검사,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근관 증후군도 조기에 진단해 손목 보호대 착용,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역시 혈당 조절과 신경보호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손과 손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규칙적인 손 운동과 스트레칭이 손 저림과 뻣뻣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손이 저리거나 뻣뻣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몸에서 보내는 신회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